네, 안녕하세요. 지난 시간에는 C++에서 STL, salt 함수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. 자, 그 중에서도 특히 클래스를, 즉 어떠한 객체를 정의해서 여러 개의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중 특정한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예를 들어 학생의 이름 정보와 성적 정보가 있을 때 학생들을 성적 순으로 나열하는 등 그렇게 특정한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죠. 자, 다만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식은 실제 개발에서는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건데 당장 코딩 속도, 즉 프로그래밍 속도 측면에서는 별로 유리하지가 않죠. 클래스를 대회에서 하나하나 정의를 하고 그 이후에 클래스 안에서 특정한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클래스를 쓰는 방법은 다소 실무에 적합한 방식이고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대회 등에서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 대신에 페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. 바로 한번 예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성적순으로 학생 정렬하기 예제를 이 페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꿔준 거예요. 일단 간단하게 소스 코드를 입력해보면서 이론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IO스트림, 즉 C++ 헤더를 가져오시고요. 또한 이제 이렇게 벡터 또한 가져옵니다. 이제 일반적으로 실제로 C++를 이용해서 각종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 벡터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. 단순한 배열을 사용할 것이냐, 이 벡터를 사용할 것이냐, 그 여부는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. 어떤 상황에서는 단순 배열이 더 효율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연결 리스트 형태로 표현되는 벡터가 더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. 그렇지만 일단 단순 배열과 벡터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바로 using namespace std를 넣어 주셔가지고 C++ 문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페어를 사용해 줄 건데요. 여기서 말하는 페어는 말 그대로 한 쌍, 즉 한 쌍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어요. 즉 한 쌍의 데이터를 int와 string으로 묶어준 거죠. 여기서 첫 번째 데이터는 int형이고요. 이 두 번째 데이터는 string형입니다. 단순하게 정렬을 수행하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int형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이루어져요.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? 하나씩 데이터를 이 벡터에다가 삽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학생은 점수가 90점이고 이름이 박한울이라고 한번 설정을 해줄게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85점이고 이름이 이태일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 값 같은 경우는 82점 나동빈 학생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네 번째 학생으로는 98점을 맞은 강종구 학생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자 79점을 맞은 이상욱 학생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줄게요. 그 다음 한번 단순하게 이러한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만들어 줄게요. 이렇게 벡터로 만든 하나의 리스트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벡터에 붙어있는 다양한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. 먼저 push100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리스트의 마지막 부분에 삽입을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사이즈는 현재 삽입이 이루어져서 이 벡터 안에 총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, 즉 벡터의 크기를 이렇게 가져오는 하나의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즉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벡터의 크기가 5가 되기 때문에 i는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. 즉 0부터 4까지 반복을 해서 총 0부터 4까지 i가 증가하면서 각각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바로 한번 이렇게 i번째 데이터의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? 자,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 second라는 것은
두 번째 값프레임이에요. 페어는 이렇게 선언을 한 뒤에 차례대로 first, second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. 즉 이렇게 second라고 한다면 이름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각각 삽입이 이루어진 데이터에서 이 두 번째 값, 이름 값을 출력을 하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. 이제 한번 간단하게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이렇게 삽입이 된 순서대로 차례대로 박한울, 이태일, 나동빈, 강종구, 이상욱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. 하지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적순으로 정렬이 된 이후에 학생 이름을 출력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sort 함수를 이용해서 벡터의 첫 번째 값부터 마지막 값까지 이렇게 정렬을 하라고 명령어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.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바로 이렇게 학생들의 이름이 성적순으로 정렬이 되어서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벡터와 페어는 바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즉 벡터 안에 담길 데이터 형태가 하나의 한 쌍, 즉 인트형과 문자열이 합쳐진 하나의 한 쌍 데이터가 차례대로 이 벡터에 들어간다는 소리고요. 실제로 이렇게 학생들의 정보가 한 쌍 한 쌍으로 벡터에 삽입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즉 이렇게 박한울 90점 이 두 가지 데이터는 서로 묶인 거예요.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학생 성적으로 정렬을 했을 때 이름까지 함께 따라서 정렬이 이루어지는 거죠. 바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 벡터와 페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굳이 클래스를 정의하지 않고도 굉장히 빠르게 정렬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고요. 지난 시간에 배열과 이 클래스를 이용했던 방식을 각각 벡터와 페어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대체를 해준 거고요. 일반적으로 이렇게 짧게 코딩을 하는 방식을 숏코딩이라고 하고요. 기본적으로 작성한 소스 코드의 시간 복잡도가 동일하다면, 즉 알고리즘의 효율성이 동일하다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대회에서는 소스 코드가 짧을수록 남들보다 유리할 수 있겠죠. 또한 이러한 벡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단하게 사용을 해보면서 알았겠지만 기본적으로 리스트, 즉 배열에 원소를 뒤에서부터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등 그러한 전반적인 작업들을 아주 쉽게 해준다는 점에서 일종의 자료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컴퓨터공학과 대학교에서는 자료구조라는 하나의 컴퓨터 공학 지식을 하나의 강의로 가르치고 있죠. 그러한 자료구조 강의가 이러한 벡터 같은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. 페어 또한 마찬가지로 한 개의 자료구조인데요. 한 쌍의 데이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간단한 형태의 자료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알고리즘 대회에서는 이러한 STL을 얼마나 더 많이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. 자, 지난 시간에는 변수가 두 개일 때, 즉 성적과 이름이 있을 때 성적을 기준으로, 즉 한 개의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죠. 이제 이번 시간에는 변수가 3개일 때 2개의 변수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름, 성적, 그리고 생년월일까지 있을 때 학생들을 성적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데, 만약에 성적이 같다면 나이가 더 어린 학생이 우선순위가 높도록 정렬을 시키고 싶어요.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이럴 때 또한 마찬가지로 벡터와 페어만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이때 페어는 이중 페어로 사용이 돼요. 즉 페어 안에 페어가 들어가는 형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. 자, 바로 한번 예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어 안에 또 페어가 들어가는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. 차례대로 이름, 성적, 생년월일 이렇게 들어가도록 한번 소스 코드를 바꿔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페어 안에 또 페어가 들어가도록 이중 페어 형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요.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서 이렇게 넣어줄게요. 자,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이름이 나동빈이고요. 성적은 90점, 생년월일은 이렇게 제 생일을 한번 쓰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명의 데이터를 넣어준 거고요. 이름은 나동빈이고 성적과 생년월일은 차례대로 90, 그 다음에 1996년 12월 22일 이렇게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. 네, 이렇게 제 생일까지 넣어 주었고요.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총 5개의 학생 정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. 자, 두 번째는 이태일 학생, 그 다음에 박한울 학생, 이상욱 학생, 강종구 학생 들어가도록 만들어 줄게요. 자, 이렇게 차례대로 성적 정보 또한 넣어주고요.
이렇게 넣어주신 이후에 이제 정렬을 또 수행하도록 만들어 줄 건데, 이제 여기에선 이렇게 compare라고 해서 한 개의 정렬 기준을 알려줘야 돼요. 이제 우리가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성적이 같다면, 즉 나동빈 학생과 이상욱 학생이 서로 성적이 같죠. 이제 이런 경우에는 더 어린 학생, 즉 생일이 더 느린 학생이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된다고 했었죠. 이제 한번 그걸 정의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A라는 학생이 있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B라는 학생 또한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제 정렬 기준을 정의를 해줄 건데, 만약에 성적이 같다면 생년월일이 더 느린 학생이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. 즉 더 어린 학생이 우선순위가 높은 거죠. 그 다음 이제 성적이 서로 다르다면 단순히 성적이 더 높은 학생이 우선순위가 높은 거죠. 이렇게 compare라고 두 명의 학생을 비교해주는 하나의 함수를 정의를 해준 거고요. 이제 이걸 이렇게 정렬의 기준으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알아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. 이제 이렇게 정렬을 했으니까 학생의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.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성적이 높은 학생부터 정렬이 되고, 성적이 서로 같은 경우에는 더 생일이 느린 학생이 먼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페어를 이중으로 겹쳐서 쓰게 되면은 정렬할 기준이 두 개인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이렇게 정렬의 기준이 많다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페어와 스트링을 함께 써주는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줄 수가 있어요. 다만 제 경험상 정렬할 기준이 3개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페어를 쓰는 게 더 복잡할 수도 있고, 이제 그럴 때는 오히려 단순하게 직접 클래스를 정의해서 정렬을 시켜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프로그래밍 대회에서는 정렬할 기준이 2개 이하인 경우에는 단순하게 페어와 이 벡터를 함께 써주는 식으로 빠르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네,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 벡터와 페어, STL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정렬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